자, 46페이지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합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이런 것들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합집합이나 뭐 차집합, 교집합의 이런 원소의 개수 문제는, 공식을 이용을 하거나, 벤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거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하든지 공식을 이용을 하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식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자, N, A 합집합 B. 그러면 이거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자, 이게 공식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공식.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B가 2, 4, 6이라고 하자. 그러면 A 합집합 B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원소를 다 써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1, 2, 3, 4,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5개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때문인데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하고 4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 적으면 4개인데 중복되는 건 한 번씩만 적으니까 2개만 적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개수만큼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는 NA하고 NB를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복되는 공통 부분은 한 번을 빼줘야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어, NA 교집합 B, 교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 자,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NA 플러스 NB는 NA 합집합 B 플러스 NA 교집합 B 이런 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다 별도로 외워둘 필요는 없고, 별도로 외워둘 필요는 없고, 자, 이 공식을 좀 정확하게 외워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요거. 자, 그럼 3개짜리는 A, B, C, 이렇게 생긴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공식이 지금 4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별표 하나 해 놓으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공식이 2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원소의 개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원소의 개수 문제가 이제 어떤 거는 공식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려서 풀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세 개짜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문제는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공식을 병행해서 같이 이용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이제 그거를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어요. 그래서 그, 그걸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뭐냐면 A라는 고무판이 있어. 고무판. B라는 고무판, C라는 고무판. 이 둥근 고무판 세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 장이 겹쳐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몇 장이 겹쳐져 있어요? 두 장. 여기는 몇 장이 겹쳐져 있어? 세 장. 여기는 두 장. 여기 두 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전부 한 장만 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한 장만 남도록. 이렇게 두 장, 세 장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볼록 솟아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일단 NA, NB, NC를 이렇게 딱딱 까는 거야, 이렇게. A판, B판, C판 딱딱 깔았어요. 거기서 A 교집합 B를 빼. 그러면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 A 교집합 B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벗겨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를 한꺼풀을 딱 벗기면 여기는 이제 몇 장 겹쳐져 있냐면 한 장만 남겠지. 그리고 여기는 두 장.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비교집합 C를 빼요. 그러면 비교집합 C는 여기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칼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벗겨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한 판, 여기도 한 판만 이렇게 남아요.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오려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벗겨내. 그러면 여기는 한 판만 남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만큼만 오려 가지고 다시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전부 한 판씩만 남는다. 이런 원리야.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이 세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러면 어,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그 A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를 빼고 A에 남은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A 차집합 B인데 이거는 사실은 B를 뺐다기보다는 A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뺀 거야. 그렇죠? 이 같은 얘기예요. A에서 B를 뺐다 그러는데 여기는 원래 A에 없었던 부분이니까 뭐 빠지는 게 없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뺐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공식 거기 나와 있으니까 예, 거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NA 차집합 B는 NA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거기 있죠? 공식. 2번에, 자, 별표 하나. 2번에 2번.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도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NA는 10, NB는 8, NA 교집합 B는 4일 때 N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는 공식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그러니까 10 플러스 8 빼기 4를 하면 답은 14가 나온다. 자, 다음과 같을 때 N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쭉 써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 NA는 12, NB는 16, NC는 17, 빼기. A 교집합 B는 8, 빼기 12, 빼기 7, 더하기 5.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28에다가 17을 더하니까 45. 빼기. 여기는 27. 더하기 5. 그러면 50 빼기 27이니까 2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N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N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20에서 8을 빼니까 12.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자, 이렇게 있을 때, 잘 보세요. NA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A 원소 개수 20 이렇게 표시합니다. B 원소의 개수 13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지금 8이죠. 그럼 8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이게 20인데 이게 8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3인데 8이니까 5. 그래서 여기가 A 차집합 B고 여기가 B 차집합 A잖아. 그래서 거기 이번에 B 차집합 A는 5.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어, 이렇게 원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특히 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A, B 두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벤 다이어그램이지. 그러면 두 집합 자리는 이렇게 그려요. 자, 전체 집합 A, B. 자, 이 그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이 그림의 이 벤 다이어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빈 칸이 네 칸만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 알겠지? 그래서 네 칸에 있는 숫자를 전부 찾으면 더 이상 찾을 숫자가 없어요. 다 찾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랑 관련이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전체 집합이 33이고 A가 21이고 B는 14고 그런데 여기 고집합이 9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는 나머지 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자, 여기가 9니까 21에서 9를 빼면 얼마야? 12 이렇게 되는 거죠. 14에서 9를 빼면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자, 21과 5를 더하면 26이죠. 그러면 그게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 33이니까. 근데 여기가 26이니까. 밖에 얼마가 있다는 거야? 7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A의 여집합의 원소. 그러면 이거는 A 밖에는 얼마가 있느냐? A 밖에는. 그러면 이게 A입니다. 이게 A. 어? 그럼 A 밖에 있는 거는 뭐하고 뭐야? 5하고 7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12가 됩니다. 자, B의 여집합. B 밖에는 얼마가 있느냐? 그럼 여기가 B잖아. 그럼 B 밖에 있는 숫자는 12와 7이죠. 그래서 19가 됩니다. 자, 여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이것은 A 교집합 B 밖에는 얼마가 있느냐 이거야. 그럼 A 교집합 B가 지금 9잖아요, 9. 그럼 9 말고 나머지. 그러면 12, 5, 7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4.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럼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뒤집혀서 A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 밖에는 몇 개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가 요거니까 요 밖에는 7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할 때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자고. 여기는 그 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가운데 사용된 기호가 뒤집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15예요. 그러면 이 집합 두 개짜리는 예,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60, 여기 37, 여기 40. 자, 그런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5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지금 60이잖아요. 60. 근데 여기에 15가 있잖아. 그러면 이 A 합집합 B 안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어? 자, 여기 전체가 60이야, 60. 어? 이 A나 B 안으로 못 들어간 애가 15야. 그러면 A, B에 여기에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45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액면으로 37하고 40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7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중복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5명이 들어있는 건데 액면으로는 여기 37, 40이잖아. 그러면 77이란 말이지. 그러면 중복된 게 있다고. 그거는 여기서 실제 인원수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3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빼면 여기 5 나오고 이렇게 빼면 8 나오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딱 4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했어? B차집합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B차집합 A는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 나와 있는, 풀이에 나와 있는 주저리 설명보다 그림 그리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필수 12번을 봅시다. 60명의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영어는 35명이 풀었고 수학은 28명이 풀었고 모두 못 푸는 5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냐? 딱 그립니다. 자, 전체 0, 9. 알겠지? 그럼 지금 전체는 60이고 영어가 35, 수학이 28, 모두 못 푸니 5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가 60이니까 이 영수 합집합 안에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55명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액면으로 따지면 35와 28이잖아요. 더하면 얼마야? 63이 나오죠? 그럼 요게 실제 인원수고 요게 그냥 바로 더했을 때 인원수잖아.
그럼 차이가 몇 명 나는 거야? 8명. 그럼 그 8명이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8명이니까 35에서 8을 빼면은 27 나오죠? 28에서 8을 빼면 20이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배치예요. 지금 보면 빈칸 4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전부 숫자로 채워져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숨겨진 게 없어요. 다 드러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영어와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수. 적어도 한 문제니까 영어만 풀어도 되고 수학만 풀어도 되고 다 풀어도 되고 이런 거지. 그럼 이것은 영어와 수학의 합집합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집합은 여기 이 영수 안에 들어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총 몇 명 있어요? 55명 있는 거지. 자, 영어와 수학을 둘 다 푼 학생 수. 영어도 풀고 수학도 풀고 라는 얘기지. 그럼 이것은 N0 조집합 수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8이지. 자, 영어만 푼 학생 수. 그럼 영어만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7. 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밑줄 긋고. 자, 그럼 이제 50페이지 발전 13번을 봅시다. 자, 전체는 30, NA는 22, NB는 17, N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 자, 어, 이제 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이 다 고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좀 잘 그려줘야 돼요. 지금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많아요? A가 많죠. 그럼 A를 더 크게 그려줘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그러면 이제 전체는 30이고, A는 20이고, B가 17이야. 그럼 여기에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빗금친 부분을 크게 만들려면 B를 어떻게 움직이면 돼? 여기서 이제 B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크게 만들려면 B를 더 안으로 넣어야 돼, 밖으로 빼야 돼. 그렇죠. 안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B를 완전히 밀어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이걸 완전히 다 밀어 넣어버리면 공통 부분이 얼마가 돼요? 1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 전체가 공통 부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최대한 밖으로 꺼내면 되는 거지. 근데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39잖아요. 전체는 30인데 이 전체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밖으로 꺼낸다고 하면 요 차이만큼이 중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보다 넘게는 더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9잖아, 9. 그래서 최소값은 9.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공통 부분의 최대값은 b를 최대한 밀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값은 b를 최대한 밖으로 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한다. 자, 따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26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똑같은 문제 한번 하고 갑시다. 확인 66번. 자, 어느 학급에 40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설악산에 가본 학생이 25고 지리산에 가본 학생이 18명이야. 설악산과 지리산에 모두 가본 학생 수의 최대 최소. 자, 전체 설악산, 지리산. 자, 지금 지리산이 인원수가 더 적으니까 더 작게 그린다고. 자, 그러면 전체는 40, 설악산 25, 지리산 18. 그래가지고 모두 가본이면 여기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최대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은 최대는 얼마 나오겠어? 그렇죠. 1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최소를 구하려면 가장 밖으로 꺼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25하고 18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3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한 게 40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몇 명이 최소한 여기에 중복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21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56페이지 봅시다. 자,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구별되는 문장 또는 식. 자, 1 더하기 1은 2다. 참이야 거짓이야? 1 더하기 1은 4다. 참이야 거짓이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이거는 판단 불능, 판단 불능. 어. 자, 그래서 참인 것은 참인 명제라고 하고, 거짓인 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해요.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고, 거짓인 것도 명제야.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알겠죠? 어. 그러면, 자,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장미는 아름답다. 자,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장미는 아름답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근데 얘네들은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왜 명제가 아닌가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있잖아. 판단은 수학적, 과학적 판단이 있고, 도덕적 판단이 있고, 미적 판단이 있어요. 응?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참이지만 수학적, 과학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장미는 아름답다는 미적으로는 참이야. 어? 그런데 수학적, 과학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름답다, 추하다, 미추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그 판단은 수학적, 과학적으로는 참이다, 거짓이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얘네들은 명제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야. 참이다, 거짓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의 명제, 수학 시간의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적,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알겠죠?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어?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랑 같나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수학적,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개로 나누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고. 동물에 들어간다고. 이게 수학적, 과학적 판단의 근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것인지 분명히 구별되는 문장 또는 식이고, 그것은 수학적, 과학적 판단을 얘기한다. 거짓인 것도 명제야. 그래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명제일까요, 아닐까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명제고 말을 하기 애매하면 명제가 아닌 거야. 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미지수를 포함한 명제,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 또는 식이야. 미지수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이야. 그러니까 x 더하기 1은 3이다. x에다가 뭘 넣으면 이게 맞아요? 2. 다른 숫자를 넣으면 틀리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서는 2를 넣으면 참이 되잖아. 이렇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 P라고 한다면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2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X는 4의 약수이다. 그러면 여기는 4의 약수를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 집합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1, 2,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집합을 진리 집합. 자, 그런데 비슷한데 전혀 다른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값. 진리값과 진리 집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리값은 뭘 진리값이라고 그러냐면 참, 거짓, 요걸 진리값이라고 그래요. 1 플러스 1은 2의 진리값은 참, 1 플러스 1은 4의 진리값은 거짓.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진리값이라고 한다. 진리 집합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다. 자,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 부정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를 부정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자, 이는 사의 약수이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이는 사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부정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이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뭐가 아니다를 표현하는 방법. 자, 명제 P에 대해서 명제 P를 부정을 하면 물결무늬 P 이렇게 적어요. 이 물결무늬는 뭐라고 읽냐면 not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ot P 이렇게 읽어져요. 의미는 P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 명제를 부정하시오. 그러면은 이는 사의 약수이다. 그럼 이는 사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면 돼. 근데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참, 거짓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어야 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되어야 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부정을 했는데 다시 참인 것 같아. 그거는 처음부터 명제가 아니었던 거야. 알겠지? 참인 명제를 부정했는데 또 참이 된 것처럼 느껴지면 그건 처음부터 명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정을 들어가 보면 부정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실수를 부정하면 not 실수는 뭐야? 실수는 범위가 너무 큰가? 자, 자연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자연수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자연수가 아닌 수. 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자연수를 부정하면 자연수가 아닌 수. 근데 자연수를 부정을 했는데 무슨 정수니, 무슨 유리수니, 무리수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 부정이 되는 글자나 기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막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뭘 바꿀 수 있냐면, 이다. 이다는 아니다가 돼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다 아니고, 작거나 같다. 알겠지?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그리고를 부정해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그래도? 그러나? 예. 우리 한국말은 그리고의 반대말은 그러나.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and를, and의 반대말이 뭐냐면 or예요. 알겠지? 이건 서양식 사고야. 서양식 사고이기 때문에 서양식으로 사고를 해줘야 돼. 어? 예.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 모든을 부정해요. 모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이렇게 6개만 바꿉니다. 알겠지? 어. 자, 그러면 59페이지. 아, 참. 그 그리고가 이제 집합에서는 뭐가 됐어요? 엔드니까 무슨 집합? 조집합이야. 또는 오하는 이게 합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제와 집합이 연결이 돼요. 그 명제를 대부분은 집합으로 풉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내용 정리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 정리 다 받았지? 예, 안 가져왔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 자, 내용 정리 14페이지 보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 정리 14페이지 보면 여기 부정표, 요런 거는 이게, 예, 책에 이렇게 정리가 좀 다 안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딱 책에, 정리를 딱 보고 하면 돼요. 자, 59페이지, 67번. 다음 명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셔. 그러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하면 명제가 되고 애매하면 명제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1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어, 모른다고, 모른다고. 몰라. 그래서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2번. 농구선수는 키가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고. 어. X는 2보다 커 나갔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 명제 아니야. 4번. 7 빼기 X와 2 빼기 X는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제입니다. 거짓이니까 명제야.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래서 명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3번은 조건이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답이 4번, 5번이고.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2 플러스 6이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 플러스 6이 8보다 작거나 같다. 바꿀 수 있는 것만 딱 바꾸는 거야. 자, 2번 17은 소수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7은 소수가 아니다. 자, 여기 부정할 때 주의할 점.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이다. 를 부정을 하자. 부정. 그래서 여기서 부정을 하려고 보니까 부정을 할 수 있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다를 아니다로 바꿔서 부정하는 경우는 앞에 부정할 수 있는 기호가 없을 때, 어? 같다라거나 크다라거나 작다라거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다를 부정해서 아니다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기호가 있으면 기호를 부정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자, 이렇게 부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지? 기호를 부정할 수 있으면 기호를 부정을 해줘야 돼. 어. 자, 그래서 이다 부정법은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기호가 없을 경우에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는 것이고 기호가 있을 때는 그 기호를 부정을 해줘야 된다. 자, 70번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죠. 자, x는 마이너스 7이 아니고 x는 5가 아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5. 이러면 다 끝났나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그랬지.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지 않다.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도 바꿔야 돼.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원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x가 6보다 작다. 이거를 합쳐서 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여기 x가 크다가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꾸고 그리고 x가 6보다 작다를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낸 범위를 부정할 때 이 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정하는 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수직선의 범위를 나타내서 부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 사이범위잖아요. 그죠? 얘를 부정하면 여기 빼고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 6 이렇게 있을 때 들어가고 왼쪽, 들어가고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여집합이지 여집합. 요 외에 다른 부분을 수직선에 표시를 하고 그거를 적어주는 게 더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또 3번을 해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냥 말 그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돼? 크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이 생기는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맞춰줄 거면은 처음부터 수직선에다가 그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지 3보다 크든지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 있을 때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사이범위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범위를 식으로 써주면 더 좋다 이런 얘기야. 자, 71번 전체 집합이 x 바 x는 5 이하 자연수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5 이하 자연수면 1, 2, 3, 4, 5다라는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일 때 자, P는 4x-8은 0이고 Q는 x제곱 플러스 1이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가 나오나요? 2가 나오죠. 자, 여기는 풀면 x제곱이 9보다 작으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에서 3보다 작은 수는 뭐예요? 1, 2죠. 그래서 Q는 1, 2가 돼요. 그래서 그 진리 집합을 써보면 1번 P는 2, 2번 낫피라는 것은 집합은 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P가 아닌 것이니까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 그래서 2 빼고 1, 3, 4, 5 이렇게 되고요. 3번의 Q는 그러면 Q는 1, 2죠. 그 다음에 4번의 Q의 여집합은 3, 4,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60페이지 필수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네, 소수는 2,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니까 짝수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이야. 2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참이죠. 3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거죠. 이건 조건이야.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겁니다. 자,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자, 양에는 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연수 범위에서. 6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3이죠.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이거는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거야. 이거를 이면이 들어간 명제라 그래요. 이면이 있는 명제라고 하는데, 이면이 있는 명제는 6의 배수는 6, 12, 18, 24, 땡땡땡.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24, 땡땡땡. 그러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포함관계가 앞에 게 뒤에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를 참이라고 느끼고 안 들어가면 거짓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참이 돼요. 자,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봅시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요게 P입니다. 자, Q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커요. 자, 1번 not P. 그럼 이것은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P인데 요거 빼고 나머지를 써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번 not P 또는 Q. 그럼 이걸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요. 집합으로. 그러면 not P는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서 찾아요. 수직선에서. 자, 지금 P의 여집합이 이거였죠. 1, 4. 자, 1의 왼쪽, 4의 오른쪽. Q는 3보다 작고 또는 5보다 커요. 여기서 합집합이면 해당 범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P 전체, Q 전체. 알겠지?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바,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할 때는 집합으로 써줘야 되고 범위를 쓸 때는 조건제 집합을 쓰는 거야. 3보다 작은 수 그러면 1, 2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2.9, 2.99, 2.999도 3보다 작은 수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쓰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등호로 나타낸다. 자, P 그리고 not Q.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P 그리고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not Q니까 Q의 여집합. 그러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어? P 차집합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Q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세요. 자, 그러면 P가 여기 P, Q는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P에서 Q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내라고. 그럼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P에서 Q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답의 밑줄.